훌륭한 부모 되라고 이 시기에는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면 뭘 강조하냐.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한 피로, 코로나 퍼티그, 이것도 하나 이 세계적인 중요한 현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누가 제일 힘들고 피곤할까요? 여러 사회기관도 조사해보고 의료기관도 조사해봤는데 제일 피곤한 사람, 그건 우리나라의 경우는 1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었어요. 2위는 누가 힘들었을까요? 저는 택배 노동자분들 이런 생각했는데 2위가 누구였냐면 바로 집에 계신 어머니들이었어요. 어머니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집에 계신 어머님들이라고 안에는 맞벌이로 일하시는 어머님도 포함됩니다. 어머님들이었어요. 제가 코로나 초기에 들었던 얘기인데 한편으로는 웃고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다 그랬는데요. 코로나로 딱 온 가족이 집 바깥을 나가지 않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어떤 어머님께서는 정말 손이 부르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태어나서 설거지를 가장 많이 했던 시기라고 해요. 설거지를 10번, 11번 했다. 그래서 어떻게 설거지가 10번, 11번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아침 먹고 설거지, 아침 간식 먹고 설거지, 점심 먹고 설거지, 점심 간식 먹고 설거지. 식구들이 또 다 제각각 먹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설거지가 쌓여 있었던 날도 있었다. 그런 얘기 같이 웃으면서 나눴는데, 그리고 또 점심 뭐 먹을래? 저녁 뭐 먹을래? 그런 식구들하고 같이 메뉴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다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다 시켜 먹자. 환경이 뭐든 돈이 어떻게든 시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가족들 식사, 또 여러 가족들이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잘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영양제 신경까지 정말 우리 주부님들이, 어머님들이 정말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이 코로나 시기에 이제 어떤 교육을 해드려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또 아주 세계적인 그런 미국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영국의 NHS라는 그런 기관들이 어떻게 논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 시간에 주의할 것을 말해주더라고요. 뭘 말해줬냐면, 훌륭한 부모 되라고 이 시기에는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면 뭘 강조하냐. 어머니 자신을 잘 돌보세요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라. 특히 2021년 코로나 2년차 들어서는 이제 부모님들의 짜증, 부모님들의 피로, 부모님들이 실제로 감염되는 일이 점차 늘어날 수 있으면서 가족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어머님, 아버님, 우리 부모님들이 오히려 본인의 짜증, 본인의 피로,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하고 더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하라고 강요하기보다는 지금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게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부모 교육의 핵심적인 중요한 주제다라는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님은 누가 돌봐주고 있나요? 또 우리 아버님은 누가 돌봐주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을 돌보는 건 하시는데 자기는 돌보고 계신가요? 코로나라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가 안고 2년을 지냈다. 이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무력해지기도 하는 그런 양극단을 사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 2년간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말 이제 최대한 균형을 잡으면서 지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순간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스트레스 단계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만성화되고 2년째 접어들어가고 하면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는 과연 어떻게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자기 관리를 하라고 자기 관리 비법을 얘기하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요,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매체에서 이런 코로나 과부하 현상, 코로나 만성화 시기에는 이렇게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관리해라. 너무 복잡한 건강관리 비법보다 아주 간단한 4가지 비법을 제안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라. 두 번째, 필요하지 않도록 회복 시간을 꼭 가져라. 세 번째가,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늘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자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간단한 운동은 해라. 네 번째가, 이런 짜증나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또 여러 경제적 손실과 함께 아이들과의 갈등도 많아지는 이 시기에 마음이라도 긍정적으로 먹어라. 긍정적인 마음의 막을 만들어라. 이 4가지를 제안했는데, 들어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가장 간결한 이제 자기관리 비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라고 우리가 물었더니, 첫 번째는 자기 상태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자기 상태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과로하지 않고, 그래야 화내지 않고, 그래야 또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다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실제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건강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만 또 자칫 운동을 잘못하다가 오히려 과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짜증 안 내고 싸우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이 시기에 이제 건강관리 비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관리 잘하면서 자녀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이것도 뭐 이미 이 분위기의 강의를 익숙해졌으면 아실 텐데, 지금 사실 자녀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여겨주시고, 자녀들을 격려해 주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려고 애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격려, 칭찬해 주시면서 지금 그래도 잘하고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 너무 싸우고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부딪히는 3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한 질문 3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무래도 스마트폰 사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친구 문제였고요. 세 번째가 공부 문제였는데, 아주 간단히만 이 3가지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비법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문제는 가족 회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회의에서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누가 약속을 안 지키느냐, 결국 따져보니까 애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만만치 않게 약속을 어기시더라고요. 침대에 안 가져가기로 해놓고 침대에 가져가고, 밥 먹을 때 살짝 보고,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가족이 덜 싸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족 회의를 열어서 규칙을 잘 지키는데, 우리 부모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것을 출발해서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 아무래도
그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알수록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요즘 스마트폰 사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은 뭐 여러 방송이나 여러 책자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친구 문제인데 친구 문제로 굉장히 많이 싸운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집에 있다가도 친구를 만나러 나가고 싶거든요. 그러면 또 부모님들은 이 시간에 친구를 왜 만나냐 내지는 친구를 꼭 만나야 되느냐, 친구가 그렇게 소중하냐, 부모보다 소중하냐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친구는 참 되게 소중해요. 친구는 요즘 아이들에게 형제만큼 소중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서 친구를 만나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오히려 좀 더 이른 시간에 좀 더 즐겁게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편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 얘기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싸우는 요인인데 자율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시간은 많이 생겼지만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시간 가족과 있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코로나 대이동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집 바깥에 회사 또는 집 바깥에 학교 이렇게 다 바깥에서 지내다가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모여서 지내는 집으로의 대이동이 있었는데, 이게 집에 함께 있을 때 서로 같이 책 읽고 공부하고 가족들끼리 일을 나누고 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공부해라, 책 봐라 이런 잔소리만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그러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그런 가족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잘 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공부를 했으면 휴식 시간도 주고, 계획을 현실적으로 너무 부풀리지 않은 알찬 계획을 잘 짜서 그 계획을 지키는 자녀를 칭찬해주고 자녀가 약속을 지킬 만한 그런 공부량을 제한해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성공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진 아이들은 이 시기가 도움이 되었던 시기였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공부를 많이 할 것에 기대하시기보다는 적절한 시간을 현실적으로 계획을 잘 짜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이게 더 좋은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떤 부모가 현명했는가? 그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자녀를 잘 이해하고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부모가 제일 현명한 부모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현명한 부모로서 즐겁게 생활하시길 빌면서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